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독서 준비 단계에서 이제 독서 단계로 넘어온 시간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영상을 보고서 공부를 한다기보단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책 읽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리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릴게요. 책을 읽기는 읽는데 어떻게 즐기면서 읽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보통 되게 억지로 책을 읽은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 특히 어머니께서 막 책 안 읽으면 혼난다, 뭐 게임 안 시켜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억지로 책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책에 재미를 붙인 게 굉장히 늦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책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책은 굳이 책에서 정보를 얻는 것 외에도 책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책을 읽고 상상을 하는 그 자체도 되게 재미를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꼭 공부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나한테 재미를 주고 내가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이런 점을 생각을 하고 읽으면 조금 더 재미있다는 것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읽을 때 생각할 점. 그래서 첫 번째는 장면을 떠올리며 읽기. 특히 이런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이제 줄글을 읽을 때 이런 경우가 좀 많죠. 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장면인지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우선 공감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근데 그게 원래는 엄청나게 두꺼운 판타지 소설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그 책을 영어로 읽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상상을 했었는데 영화로 보고 나서 되게 실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화의 장면이 굉장히 조금 초라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굉장한 걸 상상을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상상하는 동안에 되게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상하면서 읽기. 특히 일부러 작가가 정보를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작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읽는 사람이 정보가 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상상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이제 숨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작가가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나? 혹시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숨은 의미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 읽기. 이거는 정말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진짜 공감이에요. 맞아, 나도 이런 경험 있는데 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책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공감 플러스 이제 집중. 그래서 책에 진짜 빠져들게 돼요. 이 주인공도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주인공도 주인공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세 개를 나의 삶과 관련 지어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은 부분을 찾으며 읽기. 사실 이제 책을 읽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사실 재미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런 부분에 해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나 기억에 남는 글귀를 생각을 한다면 책을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른 작품과 연결하여 읽기. 자, 이거는 되게 유사한 작품도 많지만 비슷한 사건인 것 같은데 완전히 내용이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주어서 서로 비교해 보면서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글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되게 많죠. 이거 외에 또 추천해보고 싶은 방법이 내가 여러분들이 인물 하나를 설정을 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인물이 되어서 읽어보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상상할 수 있고요. 또, 이래서 이렇게 행동했구나라는 걸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돼요. 주인공이랑, 악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악역이라기보단 주인공의 반대되는 입장의 인물에 공감해 보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과 반대되는 인물이 되어보는 거야. 주인공과의 라이벌의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어떻게 보일지를 상상하면 글이 또 다른 재미를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이제 장면을 떠올리며 읽기나 상상하며 읽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이 중간중간 나와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인물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자세히 나타낸 부분, 왜냐면 특히 장소 같은 경우에는요, 장소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면 내가 상상하기가 훨씬 편해요. 바닷속도 그냥 바닷속이라기보다 무지갯빛 해초가 곳곳에 널려 있고 여러 가지 색을 띤 열대어가 여기저기 헤엄을 치고 다니며 큰 바위 사이에 문어가 숨어 있는 그런 바닷속을 나는 구경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으면 이런 것들이 상상이 머릿속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게 이제 낱말이 주는 분위기예요. 장면에 나온 낱말이 어떤 분위기를 내는지, 이것도 사실요 되게 글 쓰는 능력이 뛰어난 작가들은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글을 씁니다. 이 부분은 약간 공포감을 줘야 되니까 쓰는 단어를 부드러운 단어를 안 써요. 약간 좀 거친 느낌을 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지금은 감동의 재회를 한 거야. 1년 동안 못 만났는데 너무 만나서 반가워. 그럴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어휘를 써요. 부드러운 낱말을 쓴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좋은 게 내가 혹시 이야기에 일어난 사건과 비슷한 일을 겪은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와 빗대어서 장면을 떠올리기가 좋습니다. 자, 옆에 21쪽은 장면을 떠올리며 시 읽기가 어려울 때 참고할 만한 방법인데요. 자, 여기 특히 시의 배경, 그리고 낱말 중심으로 배경이 나와 있는 시가 있고요. 나오지 않은 시도 있어요. 근데 배경이 설명이 돼 있는 시라면 훨씬 떠올리기 좋을 거고요. 그리고 시에서 사용한 낱말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장면을 상상하기 훨씬 쉽습니다. 이런 것도 좋네. 내가 실제로 그 배경이 되는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무슨 소리가 들리고 무엇이 보이고 어떤 느낌을 받고 피부에는 어떤 감촉이 느껴지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감촉인지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의 내용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봐. 이거는요 실제로 플러스 실제로 그려봐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이걸 그리면요, 그리는 과정에서 내가 이 시에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가 훨씬 더 나한테 깊게 들어오게 됩니다. 시에 나타낸 감각을 자신이 느낀다고 생각해보자. 지금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다 뭐예요? 내가 그 시에 들어가 본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사실 이거는
이런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되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굉장히 쉬워요. 내가 그 시에 직접 들어가서 그 시의 인물이 되어본다고 느끼는 게 나중엔 그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 이거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비슷한 자신의 경험.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는 시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겪었을 법한 소재로 이야기를 써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재밌어 하거든요. 작가들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네가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일을 갖다가 이야기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떠올려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계속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낱말이 쓰였고 그게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지, 낱말과 분위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상상하기예요. 상상하기. 상상력 읽기가 어려운 경우. 자, 과연 그 인물이 어떤 표정, 이 표정은요, 사실 글로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다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표정 같은 건 상상해 보면은 마치 내 머릿속에 영화가 한 편 딱 만들어진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내가 영화 감독이 되어 본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내가 감독이었을 때 홍길동한테 어떤 표정을 지으라고 주문을 할지, 그리고 그 장면을 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의 사람들을 엑스트라로 쫙 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요거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이 또 내가 직접 홍길동이 되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상상하기 좋습니다. 내가 만약 홍길동과 같은 능력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할까? 선생님 같으면은 횡단보도 건너기, 안전하고 빠르게 건너기, 그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홍길동은 어릴 때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고 놀았을까? 이거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이거는 글에 보통 없어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뭐야?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로 상상해도 사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홍길동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 오면 무엇을 보고 가장 놀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사실 내가 홍길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신기하지 않을까? 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전략들, 읽기 전략들을 바탕으로 책을 본다면 조금 더 책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 외에도 자신만이 갖고 있는 책 읽기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노하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데 조금 더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